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동행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장년층, 특히 60세 이상 남성분들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 마시기의 중요성과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뇌졸중의 경고 신호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어쩌면 별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건강한 혈관과 원활한 신체 기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활력의 근원, 물 60세 이후 남성을 위한 특별한 음용법. 혹시 물 한 잔이 예순을 넘긴 남성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에 고개를 갸웃하신 적 있으십니까? 단연간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경험과 최신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순하지만 강력한 물 마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과학적 근거와 실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거나 예전 같지 않은 활력 저하를 느끼신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의외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 특히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왜 물에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신체는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점차 감소하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 또한 둔해집니다. 이로 인해 목이 마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기 쉽고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성 탈수는 단순히 목마름을 넘어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혈액의 농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이는 산소와 영양분이 신체 각 기관으로 원활하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자신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류의 원활한 흐름은 남성 건강과 직결되므로 최근 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신다면 가장 먼저 수분 섭취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욱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분 부족은 남성 호르몬 생성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대사 과정이 지연되어 활력, 집중력뿐 아니라 성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놀랍게도 국내 고령 남성 대상 조사에서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부족한 양이며 이러한 작은 습관이 건강 전반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물 마시는 방식을 올바르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활력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에너지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물 섭취 습관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섭취해왔고 이것이 만성 피로나 의욕 저하의 숨겨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갈증 날 때만 마신다. 갈증은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신다.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고 낮에는 바빠서 거의 마시지 않다가 저녁에 몰아서 많은 양의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체의 균형을 깨뜨려 오히려 몸을 붓게 하거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집중적으로 마신다. 수면 중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숙면을 방해하고 이는 다음날 피로 누적으로 이어집니다. 수면의 질 저하는 남성 호르몬 분비에도 악영향을 미쳐 아침 활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70대의 김민준 어르신께서는 밤에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깨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면밀히 살펴보니 낮 동안에는 물을 거의 드시지 않다가 잠들기 직전에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드시는 패턴이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물은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전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이든 남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물 섭취법.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며 실천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조금씩, 자주, 특정 시간에 맞춰 마시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58회에 걸쳐 한 번에 약 20만 300ml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방식이 혈액 점도를 낮추고 산소와 영양소 운반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4가지 타이밍은 수분 섭취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상적인 시점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수면 중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매 식사 30분 전, 위장의 소화 활동을 돕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목욕이나 샤워 전,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에 대비하고 목욕 중 혈압 변화를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침 90분 전, 체온을 서서히 낮춰 깊고 안정된 수면을 유도합니다. 단, 잠들기 바로 직전은 피하고 최소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나누어 물을 마시면 단순히 갈증 해소를 넘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혈관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는 남성의 생리 기능 및 호르몬 활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건강 유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인근 섬에서 여전히 어업을 하시는 88세의 이강원 어르신은 매일 해 뜨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식전, 바다 나가기 전, 점심, 목욕 전후, 저녁 식사 전후 등 꾸준히 물을 섭취하는 습관 덕분에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몸 상태가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73세 최연석 씨 또한 몇 년 전부터 아침 기상 시 몸이 무겁고 활력이 떨어졌으나 의식적으로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꾼 후 3주 만에 아침이 훨씬 수월해지고 낮 동안 기운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분 섭취 루틴을 일상에 적용하는 현실적인 건강 물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1컵, 약 200ml, 천천히 마시기. 오전 시간, 9시, 11시경 각각 물 한 잔씩. 뇌 활동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 점심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소화 촉진 및 과식 방지. 오후 시간, 3시, 5시경 각각 물 한 잔씩. 피로 해소 및 에너지 균형 유지. 목욕 30분 전, 물 한 잔 탈수 예방. 취침 약 90분 전, 따뜻한 물 한 잔 숙면 유도. 가능하면 찬물보다는 상온의 물이나 따뜻한 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몸을 부드럽게 데우는 데 좋습니다. 양치질 직후, 외출 준비 전 등 특정 행동과 연결하여 습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리 없는 위협, 뇌졸중 신경외과 전문의 박지성 원장의 경고와 예방법. 앞서 건강한 혈관 유지를 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혈관 건강과 관련하여 더욱 긴급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 바로 뇌졸중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7,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안타까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예방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치명적인 발작이 오기 3일에서 길게는
2주 전부터 몸이 보내는 소스 신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약 18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으며 그중 3명 중 1명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들 중 70%가 사전에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경험했지만 이를 간과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벼락 두통, 뇌가 보내는 마지막 SOS. 제 진료실 벽에는 벼락 두통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SOS라는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에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찾아온다면 이는 단순한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뇌동맥류 파열 직전이나 미세 누출 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0년 겨울 44세 주부 송혜린 씨의 남편분이 눈물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송혜린 씨는 발병 3일 전부터 목덜미 통증이 있었고 하루 전에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을 겪었지만 바쁜 일상에 무시했습니다. 발병 당일 아침 머릿속에서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다는 극심한 두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CT 검사 후 단순 편두통으로 진단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송혜린 씨는 다시 쓰러져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진단명은 뇌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기 뇌동맥류 누출은 일반 CT에서 약 60%만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10명 중 4명은 놓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혈관 조영술이나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평생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이 발생한다면 주저 말고 응급실을 찾아 이런 두통은 처음입니다. 뇌동맥류 가능성도 검토해 주십시오. CT 혈관 조영술이나 MRI 검사도 받고 싶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반면 61세의 은퇴 임원 강동원 씨는 골프 중 벼락 두통을 경험했을 때 과거 의학 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즉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평생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뇌동맥류 검사를 해주십시오라고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CT 검사 결과 그의 예상대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미세하게 누출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즉각적인 수술로 그는 3일 만에 퇴원하여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강동원 씨의 사례는 지식과 신속한 대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세에 따라 변하는 두통, 뇌척수액 누출의 신호. 뇌졸중 경고 신호는 벼락 두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여성 한서연 씨는 누우면 괜찮은데 일어서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마치 머리 안에 물이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라며 3개월간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이상 없음 진단만 받았고 심지어 스트레스성 또는 갱년기 증상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증상을 듣고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했습니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액체인데 이것이 미세하게 새어나가면 서 있을 때 두통이 심해지고 누우면 완화되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정밀 MRI 검사 결과 척추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액 패치라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누출 부위를 막자 한서연 씨는 극적으로 회복하여 교사로서의 열정적인 삶을 되찾았습니다. 자세 변화에 따라 악화되는 두통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뇌척수액 누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압 관리의 중요성. 뇌졸중 환자의 약 70%에서 고혈압이 발견됩니다. 고혈압은 그 자체로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혈관벽에 손상을 입혀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47세의 전직 운동선수 윤태용 씨는 고혈압 진단에 당황하며 약물 치료를 주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젊다, 운동을 한다,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치료를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혈압은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과 같습니다. 과도한 압력은 언젠가 혈관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필요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령 평생약을 복용한다 해도 뇌졸중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윤태용 씨는 적극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5년 후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 특히 아침 공복 혈압 측정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혈압 진단 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망 속 희망, 극적인 회복 이야기와 5분 예방법. 37세 임수아 씨는 임신 초기,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아와 산모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8시간의 대수술과 가족들의 헌신적인 간호, 그리고 강한 생명력으로 그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고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임수아 씨는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가족력도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한 위험 요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모분 뇌졸중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는 하버드 의대와 일본 교토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뇌졸중 발생 위험을 최대 63%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기상 후 물 한 컵, 미지근한 물 밤새 농축된 혈액 희석, 혈전 예방, 10초 심호흡 3회 반복, 혈압 안정,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기, 귀 마사지 1분, 양쪽 귀를 부드럽게 주무르기, 뇌 혈류 개선, 엄지 운동,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4손가락과 차례로 접촉, 검지엄지, 중지엄지 등 각 20회 반복, 뇌 활성화, 소근육 조절 능력 향상, 하루 한 번 큰 소리로 웃기, 혈관 확장,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혈압 저하. 오늘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2가지 중요한 축, 즉 올바른 수분 섭취와 뇌졸중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 한 잔의 습관이 가져오는 놀라운 활력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보충제나 값비싼 치료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몸 본연의 회복력을 믿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선 3일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물 마시는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분명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뇌졸중 경고 신호와 예방법을 숙지하시어 소중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